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복습도 좀 하셨습니까? 네. 뭐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뭐 그 총론 부분은 두고요. 수요 부분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네, 수요 부분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보면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개념을 얘기할 때 수요의 개념은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고 의도라고 그랬죠. 네, 실제로 구매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효 수요라는 걸 말씀드렸죠. 유효 수요가 뭐든가요? 유효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어떤 그 용어의 정의를 내릴 때는 길게 하면은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핵심되는 말을 딱 추려가지고 짧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다. 그러면 구매력이라는 건 뭐냐? 구매력은 소득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죠. 차입 능력이나 보조금도 포함이 된다. 그렇죠. 구매력은 소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이 뭡니까?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반비례의 관계였거든요. 맞아요? 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게 수요의 법칙 아닙니까?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그게 뭐였어요? 수요 곡선이었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를 띈다. 이런 걸 공부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요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의 차이점을 공부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수요량이 변하는 거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원인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요?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고, 가격 외 요인이, 그죠? 가격 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른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량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나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다. 근데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가격이 변하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적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그죠? 점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수요 곡선의 이동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수요의 감소. 그렇죠? 이런 걸 공부했네요. 이거 지금 하는데 제가 한 7분 걸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복습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7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은 뭐 내보다 좀 더 걸리겠지. 30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30분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꾸준하게. 그렇게 그럼 몇 번 며칠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체계가 잡히잖아요. 체계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돼야 이게 살이 붙어 나가지. 이걸 안 해버린 상태에서 또 1주 2주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잊어먹습니다 이거. 그러면 또 동영상 틀거든. 들어가가 동영상 봐야 돼.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럼 계속 바꾸잖아. 공부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나가는 거야. 뒤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든지 뒤처지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쌓이고 진도가 계속 한번 쌓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할 게 많아지죠. 할 게 많아지잖아. 근데 할 게 많아지고 하기는 싫어지고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제. 그러다 공부는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어중간한 상태 그대로 끌고 계속 공부가 진행이 되거든. 어중간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찝찝한 거야. 항상 공부가 깨어난 맛이 없고. 근데 하루에 30분만 투자를 하면 쉽게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게을리 해가지고 나중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죠. 내가 잠시 한 10분만 투자하면은 쉽게 해결될 일을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자 보니까 여자분들 설거지 나중에 나중에 이만큼 쌓이잖아 싱크대에. 그렇단 말이야. 이게 모든 게 다 그때 미루지 말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시험 합격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할 공부를 미루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했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 자, 이 수요의 변화 보세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적인 요인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변화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 인구가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지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인구가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거든. 그럼 오른쪽으로 옮겼다는 건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요의 증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뭘 공부할 거냐? 그럼 어떨 때 수요가 증가하고 어떨 때 수요가 감소하느냐? 이걸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난주에 몇 번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번호는 자 임의대로 수요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수요의 변화 원인.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런 뜻이죠.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이동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수요의 변화 원인은 수요의 증가 원인이 있고 수요의 감소 원인이 있겠죠. 수요의 증가 원인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까? 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측 이동. 감소 원인은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좌측 이동이에요. 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수요의 변화 원인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이 어느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어떨 때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이 살려고 그러겠죠. 소득 증가. 두 번째가 인구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요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대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제. 우리 지금 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요면에서의 대체제예요. 수요면에서의 대체제. 그럼 대체제가 뭘까요? 수요면에서의 대체제가. 대체제라는 건 뜻이 뭡니까? 대체라는 게. 바꿀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게 대체제죠. 그럼 수요면에서의 대체제라는 거는 물건이 두 개가 있어.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나는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만족이 비슷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사도 나는 관계없다. 어떤 거를 사도 나는 관계없다. 이게 대체제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가격도 비슷하고. 원래 대체제는 어떤 물건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걸 구입하더라도 만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물건을 대체제라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삼양라면, 신라면. 그죠? 삼양라면 사도 되고 나는 신라면 사도 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거 살까요, 사람들이? 싼 거 사겠지. 어떤 걸 사도 되는데 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걸 고르겠어요? 가격이 싼 거를 고르겠죠. 맞아요. 그런 관계라면 대체제라. 그러니까 대체제는 둘이 경쟁 관계네. 맞습니까? 아이파크 레미안 대체제야. 그랜저 K7 대체제거든. 아파트와 빌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아파트와 빌라, 뭐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대체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도 A, B 하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 수요의 변화 원인 하는데 이걸 만약에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이라 그래 볼게요. 제가 이름을 앞에 아파트라 붙여 볼게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럼 아파트가 있어. 그럼 지금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당사자가 되는 물건을 해당 재화라고 부릅니다. 해당 재화. 해당 재화는 여기서의 주인공 당사자를 얘기합니다. 아파트를 여기서는 해당 재화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빌라가 있어. 빌라. 수요자들은 빌라를 사도 되고 아파트를 사도 관계없어요.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사도.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대체관계라고 부릅니다. 대체관계.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빌라가 대체제가 되겠죠. 빌라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거를 해당 재화로 두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해당 재화가 되면 얘는 뭐가 돼요? 대체제가 되겠죠. 그럼 빌라가 해당 재화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대체제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둘의 관계를 대체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때 만약에 빌라 가격이, 즉 대체제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요. 대체제 가격이.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겠죠. 대체제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빌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원인 중에 세 번째가 대체제 가격 뭐라고요? 상승.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와 볼게요. 만약에 대체제 가격 상승이 아니고 대체제 수요라고 그래 볼게요. 만약에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대요.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대체제 사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대체제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인지 수요인지를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제의 의미를 알면 사실 좋겠죠. 대체제의 의미, 그죠?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대체제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해당 재화 사러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대체제를 사람들이 많이 사러 갔으니까 해당 재화 수요는 줄겠구나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대체제 가격 상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체제 수요라고 나올 때는 증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감소일까요? 그렇죠. 대체제 수요가 감소하면 사람들이 대체제를 사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해당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시험에 그냥 매년 물어보다시피 해요. 매년 물어봐요. 오늘 집에 가서 대체제는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놔야 돼. 대체제는. 자, 그 다음에 대체제가 있으면 보완제라는 게 또 있어요. 보완제는 뭐냐면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물건하고 같이 쓰니까 더 만족이 커지는 거. 그게 보완이잖아. 보완제. 예를 들어서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는 프림을 넣어서 먹으니까 맛이 더 좋더라. 그럼 커피와 프림은 무슨 관계다? 보완제인 거예요. 보완제 무슨 말인지 의미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 재화가 있어. 근데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둘은 보완관계야. 보완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A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보완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B 입장에서는 얘가 보완제야. 보완제. 그럼 이때 보완제 가격이 오른다. 보완제라는 거는 A의 수요가 증가하면
B의 수요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 이게 보완관계야. 사람들이 A를 사면 B도 같이 사는 거. 이게 보완제입니다. 이게 보완제예요. 그럼 보완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보완제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안 사는 거예요. 해당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해됩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줍니다. 그럼 반대로 수요로 얘기해 볼게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했어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증가 원인에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하락할 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보완제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해당 지하인 아파트도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보완제보다는 대체제를 훨씬 잘 물어봅니다. 보완제보다는 대체제를 잘 물어봐요. 그럼 마찬가지로 보완제 수요라고 얘기했어. 근데 가격이 아니고, 그럼 보완제 수요는 어떨 때? 증가할 때. 맞아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할 때 해당 지하인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겠죠. 대체제 보완제는 지금 공부 처음 할 때부터 딱 정확하게 잘 개념을 잡아놔야 됩니다.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 수요할 때, 유효 수요라는 건 구매력을 갖춘 수요라 그랬잖아요. 그 구매력에는 은행 대출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부동산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안 해주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수요가 증가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떨 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느냐,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자, 예를 첫 번째 이자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자율이 올라갈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이자율이 하락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그렇죠. 이자율 하락. 네. 이런 건 잘 하시네요. 뭐 집을 다 대출받아 사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요에다 좀 적을게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걸 표현할 때 우리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 비율. 자, 대부 비율이 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 비율. 나중에 금융론 가면 하지만, 자, 내 집이 이렇게 있거든. 내 집이 10억짜리 집이에요. 10억짜리야. 근데 나는 내 돈이 4억밖에 없어. 그러면 6억이 부족하죠. 그럼 6억을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출을. 그 대출을 얼마 받았다? 6억을 받았어요. 집은 얼마짜리인데? 10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 6억을 대출 받았죠. 몇 프로입니까? 60%잖아요.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은 내 전체 부동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은행에서 만약에 지금 대부 비율 60%죠. 그럼 대부 비율을 은행에서 70%까지 해주겠다, 이 말은 7억까지 대출해주겠다 이 얘기죠. 그럼 대부 비율을 50%로 줄이겠다 그러면 5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집 못 사지. 돈 4억밖에 없는데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질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대부 비율이 줄어들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그렇죠. 대부 비율이 확대될 때. 대부 비율이 확대된다는 말은 대출 많이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대출 많이 해줄게. 대부 비율 확대, 대출 많이 해줄게.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대출 받기가 좋아졌다는 뜻이잖아요. 대출 받기가 좋아졌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됐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잘하시네요.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거든. 그거는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죠. 지금 우리 수요의 변화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아니고 가격 상승 예상. 그렇지, 예상.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가격 상승은 점의 이동이고요.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곡선 이동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사람들은 야, 가격이 오른단다. 오르기 전에 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르기 전에 사자.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 상승 예상. 제가 지금 9개 했는데 요거는 집에 와서 꼭 복습을 해주세요. 중요해요. 그럼 제가 수요의 감소 원인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로 하면 되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이까지 외우고 있으면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아주 기본이고 시험에 이걸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안 되죠. 수요의 변화 원인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 부분을 끝냈어요. 수요의 개념, 유효 수요, 수요의 법칙, 그리고 수요 곡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원인까지 했거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공급할 거야. 공급. 수요를 잘 해놓은 사람들은 공급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의 개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려는 욕구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매를 판매, 생산으로만 바꿔버리면 그게 공급이에요. 다른 글자 그대로 두고 살려고 하는 건 구매고 팔려고 하는 건 공급이거든. 그러니까 구매라는 말 대신에 판매, 생산이라고 글자만 바꾸면 그게 뭐가 돼버린다? 공급입니다. 그게 공급이야. 조금 전에 유효 수요 했잖아요. 공급도 유효 공급이거든요. 그럼 유효 공급은 뜻이 뭘까요? 유효 수요가 구매력을 갖춘 수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효 공급은요, 생산력, 판매 능력을 갖춘 공급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를 잘 해놓으면 공급은 할 게 없어요. 첫 번째, 공급의 개념이 나오죠. 공급의 개념. 공급이란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수요는 구매하려는 욕구였잖아요. 공급은 생산 또는 판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려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욕구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수량이다 그래버리면 그건 공급량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생산한 양을 얘기할까요? 공급량은? 아니면 의도를 얘기할까요? 의도예요. 그 똑같아요. 우리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라 그랬죠.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판매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다. 의도. 똑같다니까.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유효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공급. 여기 또 하나 더 적어드리자. 또 공급량은 실제로 생산, 판매 한 수량이다. 수량이 아니다. 수량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유효 공급은 뭘까요? 유효 공급은 생산, 판매 능력을 갖춘 공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효 수요하고 같죠? 같아요. 구매 대신에 생산, 판매로만 바꿔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수요를 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잘 안 물어보죠. 근데 이제 혹가다가 수요를 너무 많이 물어보면 이제 공급을 한 번씩 물어볼 해가 있어요.
뭐 수요를 물어보든 공급을 물어보든 뭐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또 공부를 다 해놓으면 되니까. 그럼 유효 공급까지 했죠. 그럼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아까 수요의 법칙이 있었잖아. 그럼 이제 무슨 법칙이 있을까? 그래. 공급의 법칙이 있다고요. 공급의 법칙이 딱 이렇게 흐르는 흐름이 있잖아. 그럼 이제 공급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머릿속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제목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안 되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최소한 3일은 반복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뭘 공부했는지가 딱 들어와요.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뭘 공부했는지 착착착 기억이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목을 딱 틀을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들을 내가 수시로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우리 가정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케이스를 사죠. 그죠? 수납함을 사잖아요. 여기다가는 겨울옷, 여름옷, 봄옷, 여기는 뭐 다른 뭐 무슨 물건들 딱딱딱 정해놓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짐을 다 풀어놓고 거기 맞춰서 딱딱딱 집어넣죠.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내가 제목을 딱딱 이렇게 알아놓고는 이 내용은 여기구나,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중에서 공부하는 분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이 돼도 뭘 공부했는지를 몰라. 그냥 우왕좌왕이야. 그냥 막 집어넣은 거는 거, 막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끄집어낼 때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걸 딱 물으면 이게 탁 끄집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집어넣는지를 모르고 뒤죽박죽이 돼 놓으니까 과목 뒤에서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뭔가를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물어보면 답을 어버버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처음부터. 자,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공급의 법칙은 뭘까요? 아까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였잖아요. 그럼 공급의 법칙은 뭘까요? 가격과 공급량, 공급이니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하죠. 자,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심할 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공급량의 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 그러지, 아파트 가격과 빌라 공급량의 관계를 공급의 법칙이라 그러지는 않는다. 그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 법칙 할 때.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자,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자, 내가 신발 공장 사장이에요. 신발 공장 사장인데 신발 값이 10,000원 하던 게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난 오늘 일찍 조기 퇴근해야 돼. 밤새도록 공장 돌려야 돼. 그렇지. 공급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공급량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수요하고 반대네요. 수요하고 반대. 왜 반대일 수밖에 없어. 수요는 사는 사람 입장이고 공급은 파는 사람 입장이니까 입장이 같은 입장이 아니죠. 당연히 반대 입장이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은 항상 반대 포지션을 취해요. 항상 반대 입장이야. 가격이 딱 나오면. 자, 그 다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급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수요의 법칙은 반대다. 그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수요의 법칙은 반대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무슨 관계라 그럴까? 그래, 비례 관계라 그래요. 비례 관계.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이걸 비례 관계라 그래요. 부호로 나타내면은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관계다. 플러스 관계. 정의 관계라고도 그럽니다. 정의 관계. 이렇게 둘애가 영향을 주고받는 걸 함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방향이 같은 방향이잖아. 수요는 감소 함수라 그랬죠. 그럼 이건 무슨 함수일까요? 증가 함수입니다.
보니까 복습을 좀 하고 오신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복습을 꼭 해야 돼요. 꾸준하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고 플러스 관계이고 정의 관계이고 정함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공급의 법칙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아까 수요의 법칙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듯이 이 공급의 법칙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그래프로. 그럼 이 그래프를 이름을 뭐라 부를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의 법칙을 그림으로 그린 게 수요 곡선이었죠. 공급의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공급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네요. 그렇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는 공급 곡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는 수요 곡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여기가 가격, 여기가 공급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만약에 가격이 5,000원 할 때 공급자가 나는 2개 만들어 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가격이 5,000원이면 나는 2개 만들어 줄 거야. 의도니까 2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가격이 10,000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자는 공급량을 줄인다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3개 만들어 줄게. 요점이 되겠네요. 요점. 그럼 요 점들은 전부 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이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또 만약에 15,000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내가 4개 만들어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점이 되겠네요. 그럼 요런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 뭐가 돼버린다? 이게 공급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하고는 방향이 반대다, 그죠? 이런 형태를 우상향이라고 그럽니다. 우상향.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비례관계 플러스 정감수라는 말은 결국 둘의 관계가 우상향의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됐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하고 그러면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뭘까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 공급량의 변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 예를 들어 인건비가 하락했어. 인건비가 하락하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는 뭐라고 부르자? 공급의 변화. 그렇지.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 공급의 변화는요, 공급 곡선의 이동.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공급의 감소. 안 적어도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알면은 그건 그냥 똑같다니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모른다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모른다는 뜻이야. 그거 알면 똑같아. 다시 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한 거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렇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는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 공급의 변화는요, 가격 외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든 공급량의 변화든 둘 다 가격이 변한 거고, 그거는 전부 다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한 거다. 그거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네. 자, 이제
공급의 변화 원인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수요의 변화 원인 했잖아요. 이제는 공급의 변화 원인을 합니다. 즉 공급 곡선의 이동 원인이죠. 네, 공급의 증가 원인, 감소 원인. 이 공급의 변화 원인은 시험에서 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원인이 수요만큼 많지가 않아요. 몇 개만 알면 돼요. 몇 개만.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이 생산 요소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생산 요소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 개론을 하면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보겠습니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뭐냐? 생산 요소라는 거는 생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것, 이게 생산 요소예요. 그럼 생산 요소에는 많겠죠. 종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생산 요소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경영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예요. 그럼 이런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생산물이 나오죠. 맞아요. 생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물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수익이 발생되거든요. 수익이 발생될까요? 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하고 노동하고 자본을 집어넣어 가지고 건물이라는 생산물이 나왔어요. 상가라는 생산물이 나온 거야. 그럼 상가를 임대를 하면 임대 수익이 들어옵니까? 수익이 들어오죠. 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누구 덕분으로? 토지, 노동, 자본 덕분에 생산물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하고 노동하고 자본한테 고맙다고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공짜로 일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토지야 고마워. 너한테도 좀 수익을 나눠줄게. 이게 지대입니다. 지대를 준단 말이에요. 노동아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네, 임금을 주겠죠. 자본아 너도 수고했어. 이자를 주겠죠. 이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대 임금 이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산 요소의 수입이라고 불러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상식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1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 노동, 자본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생산 요소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이런 생산 요소가 들어가면 생산물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생산물에서는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생산물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다시 생산 요소에게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얘들이 계속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결국 이거거든. 이게 생산 요소 수입이 결국은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맞아요? 그 말이야.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비쌀 때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쌀 때하고 어떨 때 공급이 늘어날까요? 그렇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할 때. 그러면 만약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 안 하고 이자율이 하락했다. 공급이 증가하겠네. 이자. 맞아요? 그까지가 어려우면 이제 넘어가고 요거라도 알아두세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요?
인건비가 하락했다. 맞습니까? 네, 임금비잖아. 오케이.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어때요? 맞아요.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괜찮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시험에서 생산요소 가격 하락이라고 그러든지 인건비 하락이라고 그러든지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서 앞으로 생산요소 가격 하락 딱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은 그냥 자동으로 공급 증가 이게 튀어나와야 돼. 원자재 가격 하락 딱 나와 있잖아. 그냥 공급 증가 이게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딱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공급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두 번째,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이건 누가 뭐 다 아는 얘기지. 세 번째, 이자율이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이자율이 올라갈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이자율이 하락할 때. 왜냐하면 여기서 보듯이 공급자들 건설회사 생각하면 돼요. 건설회사들도 어차피 대출 받아서 집 짓거든요.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집을 더 많이 지어줄 수 있잖아요. 마지막 한 개만 더. 아까 수요는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공급은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상승할 때. 왜? 그냥 느낌에. 자, 요거는 보세요. 비례관계. 좋아. 그래, 내가 말 잘했다. 이거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였지. 지금은 가격 상승이 아니고 가격 상승 예상이냐, 가격 하락 예상이냐. 가격 예상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가격 예상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야. 지금 그 얘기,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이거 말고 딴 거 하는 거야. 이거는 뭔데? 공급량의 변화잖아. 이거는 뭔데? 공급의 변화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게 봐, 벌써 이렇게 헷갈리고 있잖아. 이거는 지금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죠.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잖아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의 변화입니까? 공급량의 변화잖아. 지금 내가 하는 건 뭔데? 그래, 이거는 비례관계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비례한데. 다시 잘 봐봐. 이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공급의 법칙이고 공급량의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공급의 변화야. 그럼 공급의 증가 원인 요 안에 가격 상승, 공급의 증가 원인을 가격 상승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가격 상승은 공급의 증가 원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가 비례인데 여기다 비례를 갖다 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 가격 상승 예상이 될 때 공급이 증가할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자,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해 보자. 그럼 물건 팔던 사람들이 야 있잖아, 오늘 밤 12시부터 물건값이 오른대. 그럼 지금 계속 팔아야 돼? 잠시 좀 이따 팔아야 돼? 에? 아니 담배 가게에서 오늘 밤 12시부터 담배값이 10,000원으로 오른대. 지금 5,000원 하는데 그럼 가격 상승이 예상되죠. 그럼 편의점에서 담배 지금 팔아요. 12시 이후부터 팔아야 돼. 그래, 그럼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이 증가할까 공급이 줄까? 공급이 줄지. 오르고 난 뒤에 팔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어. 소장님 우리 아파트 한 채 좀 팔아,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전화를 해놨거든. 근데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뉴스에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 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공급이 줄지. 전화해가지고 그거 취소해요, 지금 안 팔 거예요, 그러겠죠. 공급이 줄죠.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 줄어요.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빨리
철회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가격 하락 그러면 안 됩니다. 가격 하락은 이쪽에 들어오면 안 돼. 이건 이쪽 얘기야. 가격 하락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거지. 가격 하락 그래버리면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문제가 예문 몇 개 해보면 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요까지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요 두 개 있잖아요. 생산 요소 가격하고 기술 있죠. 이 두 개는 수요와는 무관해요. 수요와 무관하다. 즉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급하고만 관계 있지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다. 됐어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기본적인 다 했거든. 그럼 자, 몇 개의 예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네, 잘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잘했어요. 그렇지.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 아닙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지 수요 곡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잘 찾아냈어요. 잘 찾아냈어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맞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오를 거로 예상하는 거죠. 그때는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오믹 X입니까? X다. 인건비, 생산요소 가격 있죠? 이거는 수요하고는 무관하다. 그럼 인건비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데?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움직인다?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거지 수요 곡선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지문을 딱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들이거든. 특히 요거 이런 것들은 함정에 잘 빠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X죠? X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아파트 수요 곡선을 움직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보통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을 찾아라.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는 체크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수요량의 변화라. 생산 요소 가격 변화 체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거는 수요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